안녕하세요. 저희 9시에 시작하는 덴탈위키에서 헤드헌팅 관련된 수업입니다. 헤드헌팅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더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 보시면 네, 이렇게 예쁜 실장님이 저희 치과 데스크에 있거나 일하시면 너무 잘 되는 병원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실력 있어 보이는 실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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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런 실장님들 되게 예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용을 보면 되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딱 이력서에 명확하게 쓸 수 있는 혹은 또 그런 경력을 쌓은 분들이라면 사실 저희 치과계는 이런 좋은 실장님을 못 구해서 난리지 구하기만 하면 진짜 연봉을 억대라도 주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다 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 강의를 제가 벌써 한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째 하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헤드헌팅이란 말도 말씀드릴 건데 일반 기업에서 많이 써요. 헤드. 그러니까 헤드 머리. 그러니까 어떤 그 파트의 머리 팀장급 되는 사람들 헌팅을 데려간다. 훔쳐서 가져간다. 그래서 좀 스카우트에 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저희 치과에서도 스카우트 당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주변에 심심치 않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윤리적으로, 여기 잘하시는 실장님을 우리가 그냥 빼온다. 이런 개념은 치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장님들도 직원들도 저희 쪽 분야는 사실 다 게 같은 데 있잖아요. 소문이 금방 나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내가 정말 지역을 옮기거나, 혹은 이 병원에서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후배들이 다 하고 있는 경우에도 또 스카웃 가서 또 세팅을 잘하는 시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카웃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기쁘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당신을 좀 빛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김소원 대표입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이 좀 뭔가 좀 잘려 보이시죠?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밖이 좀 시끄러워서 제가 집에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좀 지하로 왔다 보니까 주변이 좀 깜깜합니다. 제가 되게 화면이 제가 예쁘게 나오는 편인데 오늘은 좀 잘리는 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사실 직업이라는 거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직업들은 어떤 직업이냐? 초짜라고 해야 되나? 경력이 어리신 분들은 이 강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냐? 정말 나 어느 정도 경력은 쌓았는데, 그래서 이 경력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잘 나가는 실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요. 일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 그 SME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으로 잘하는 애들의 역량들을 딱 뽑아서 그들이 하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만드는 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잘 나가는 실장님들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실장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롤모델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나 나름 경력은 잘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경력에 지금 뭐가 부족할까? 내가 어떤 영향을 더하면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쌓아온 커리어에서 무엇을 더할지를 말씀드리는 파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헤드헌팅을 받는지 더 중요하죠. 그런 어떤 팁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시장님들 공통점. 우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화면을 켜실 거예요, 아마. 잘 나가는 시장님들은. 왜냐면 좀 적극적이시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딱 집중하거나 적극적인 면이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강제로 켜라는 건 아닙니다. 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 공통점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병원에서 영양이 좋은 사람들 첫 번째가 매출력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요. 매출력. 매출력은 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잘한다는 실장님들 매출 잘 올리면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물론 매출 잘 올리는 실장님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달변가 혹은 달변가가 아니어도 괜찮아. 경청을 정말 잘한다거나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정말 딱 체크를 빨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환자가 없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정말 잘 올려. 근데 이분이 나가고 나면 옛날만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었던 거죠. 그렇게 좋으신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리더십. 네, 리더십 좋으신 분들. 리더십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직원들이 다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리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할 수 있게끔 되게 잘 동기부여시켜줘. 움직이게 막. 쉬지 않고 움직이면 또 막 칭찬해줘.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실장님들이 있어요. 그런 실장님들이 있고요. 또 관리력. 그 뭐냐면 환자 관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환자 관리를. 물론 원장 관리도 포함됩니다. 원장님도 관리 대상으로 보시고 사람 관리, 환자 관리, 직원 관리, 원장님 관리를 전반적으로 정말 잘 끌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물론 이 셋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드물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나름 덴탈 위키는 실장님들,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고 하는 분들, 중간 관리자분들이 공부할 것들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면 경영 MBA도 가정도 지금 제가 운영을 했던 건데 이걸 왜 하냐? 진짜 치과는요 생각보다 사람 관리거든요. 경영이란 건 사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할 때 경영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론이나 노하 이론들을 알고 치과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임상 공부하실 분들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전현사분들이 오셨을 거고 들어갈 거고 지금은 여러분이 보험이랑 아니면 뭐 임상이랑 상담 그거보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여기는 저희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강의 중에 가장 조금 좀 높은 급이 이 강의일 것 같은 게 나의 방향성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경영? 이거 왜 배워? 경영도 필요하죠. 직가들이. 매출 올릴 때도 제대로 진짜 경영 알고 하는 실장님이냐, 원장님이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이 좀 다르니까요. 뭐, 보면 제가 내용이 보면, 인재관리편, 뭐, 경영 가시화할 때 비전 전략 세우거나 액션 플랜 어떻게 세운 거냐, 성과 관리 어떻게 세울 거냐, 목표 어떻게 세우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 강의들 저는 다른 쪽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커리큘럼을 보면요. 지금 진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MBA다 보니 치과 혹은 병원 다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필요한 사람 관리에 필요한 경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상한학교도 뭐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상한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커리큘럼을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커리큘럼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 도대체 뭐라는 거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쪽 커리큘럼 할 때 되게 제가 신경을 진짜 많이 쓰기도 하고요. 혹은 또 다른 쪽에 제가 교육 들을 때도요. 그 기업 교육을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커리를 되게 열심히 봐요. 왜냐하면 그 병원 그 커리큘럼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건 커리큘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실장이 되려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볼 건 아니다. 도대체 뭘 공부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파트에서 제가 진료 어레인지 파트가 진짜 좀 핵심인데 진료 어레인지가 실장님들이 다 제가 사관학교 때 보면 말씀하세요. 다 할 줄 아는데요? 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할 줄 아는 분은 잘 없거든요. 진료 어레인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약표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게 가장 진료 어레인지인데 오히려 실장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난 아는데 하고 제대로 안 들으시는데 원장사관학교 가서 이걸 이번에 제가 지난 기수부터 원장사관학교 가져갔거든요. 원장님들은 오히려 터지시는 거예요. 하루 이거지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됐구나라는 걸 알아채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있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왜 매출을 올리는데, 매출 잘 올리는 아까 역량이 있다는 실장님은 뭘 아는 걸까? 이런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공통점 두 번째, 성격이죠. 성격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또 원장님인, 오너랑, 직원들이랑 그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성격을 정말 제가 좀 전에 들은 말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모임에서 하신 분이 뭐 김소은 대표는 뭐 다 맞추겠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웬만하면 다 맞추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잘 안 변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좀 더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오신 분들이면, 나랑 궁합을 직원들보다는 사실 원장님과 실장님 간의 그 사이의 궁합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런 노하우를 아는 분들이 중요한데, 이게 성격이라는 게요.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공부한 스터디 하시는 쌤께서 그 인사관리 쪽 쌤이신데 그 프리랜서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프리랜서 접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로 하셨대요. 그 당연히 스카웃을 해서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면접을 보시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적성 검사를 했는데 아침에 저 일요일마다 하는 스터디 아침에 하는데 쌤 오셔서 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을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인적성 검사를 너무 솔직하게 적어버렸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면 기업을 할 때 인적성 검사라는 건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게 보면 사회와 잘 맞는가 체크하는 건데 프리랜서로 오래 일하신 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공부 좀 하고 가셨어야 돼. 보세요,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기업들은 인적성 검사도 모의고사 보고 와요. 자기 그대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너무 솔직하게 적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역시나 실력은 되는 분이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입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사람인에도 보면 이 검사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각 항목별로 그 점수가 어떤지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물론 신뢰성은 떨어져요. 뭐냐면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MBTI도 마찬가지거든요. MBTI도 도형 심리, 뭐 디스크, 교류 분석 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인데 MBTI 특히 MBTI는 MBTI에서는 이거 안 바뀐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한 10년 이상 하시면요. 10년 정도 되면 내가 원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 때문에 변하는지 그 바뀐 내가 낸지 원래 내가 이거였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MBTI는 10대, 20대 진로를 결정할 때 아이들이 하는 거지 40대 넘은 사람들은 이미 MBTI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미 본인들이 뭐가 되어 있었냐면 내가 하던 일을 10년 이상 했던 나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40대가 되면. 이미 그 일에 익숙한 나의 몸처럼 딱 붙어버린 성격들이 생긴 거예요. 직업 성격. 그래서 유형이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제 MBTI 아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제 MBTI랑 상관없는 삶을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직도 제 검사를 하면 제 유형대로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제 유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맞는 건 맞죠. 근데 이게 길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성격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롱런을 하려면 유형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실장님들이 뭐 저 아까 제 유형이 다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원장님과 일을 할 때는 우리 원장님이 내가 조금 나랑 좀 궁합이 맞아서 내가 잘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들쯤 되면 그런 말 해요. 언제 쌤이 면접을 보셔야겠네요, 원장님한테.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나랑 맞는 원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가는 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실장님들이 직원 관리할 때 당연히 그래서 그 검사를 보면 심리에 대한 도구를 심리 도구 뭐 MBTI든 아까 디스크든 내가 TA든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직업 면담할 때 물론 환자 면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필요한 어떤 그 심리적 걸 빨리 캐치를 하면요. 상담 시간이 짧아요. 짧고 빨리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직원도 마찬가지죠. 직원 면담 어떻게 할 건지 할 때도 사실 원장님이 실장한테 원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직원 관리잖아요. 왜냐면 원장님들, 솔직히 말하면 원장님들 공부 엄청 잘하셨죠. 그리고 이과생들이잖아요, 다. 이과생인데 다 공부 정말 잘했어. 내가 살면서 누군가와 사회적으로 부딪힐 일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어요. 음, 심지어는 저는 학교 학생들 학점이 너무 높으면 학점이 4.5점에 막 4.4 이상 막 이렇게 인간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학교 강의도 나가는데 그런 아이보다 오히려 3점대 후반 애들을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사회생활 할 때는 이렇게 정말 그런 성적에서 되게 잘하려고 애쓰는 건 너무 성실적인 태도는 좋은데 그 이상 사람과 관계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공부 잘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참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연세도 좀 연배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관리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 나가는 실장들이더라. 그래서 뭐 대화법을 뭐 공부하게 하거나 제가 코치라는 거를 막 배우고 난 다음에도 제가 아직도 지금 올려놨는데 코치라는 걸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나가봤더니요. 정말 제가 배워보니까 뭔가 본인이 잘하는 애들보단 직원을 잘 이렇게 동기부여시켜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병원을 잘 크게 키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맨날 리더십 그러는데 사실 치과계는 실무 위주의 업종이다 보니까 좀 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긴 합니다. 네. 처음 치과의 규모도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5년 미만일 때는 개원기거든요. 개원기에는 실장이 좀 역량이 되게 열정이 높고 역량이 좀 있어서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실장. 데스크면 데스크, 진료실이면 진료실, 상담실은 상담실 다 할 수 있는 실장들이 당연히 좋아요. 근데 개원기가 넘어가서 병원이 성장하고 있는 게 한 5년 이상쯤 되는 병원들은요. 안정화시켜서 좀 더 규모가 커졌을 겁니다. 그 커진 규모는 실장이 잘한다고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그때는 직원들이 잘 같이 그 적재적소에서 하고 있어줘야 실장이 전체를 조망하고 이걸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인 분들이 직원 관리를 잘하거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동기부여시켜서 코칭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잘하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세 번째 거가 있어요. 일 잘하는 직원이냐, 말 잘 듣는 직원이냐, 이건 뭐 내 말 잘 듣는 직원이지만 여러분은 스텝일 때 일 잘하는 스텝이었는지 원장님 말 잘 듣는, 실장님 말 잘 듣는 스텝이었는지 어떤 스텝이셨어요? 나는 뭐 둘 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방이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이 보시면 채팅방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나옵니다. 나는 일 잘하는 직원이었다. 나 말 잘 듣는 직원이었다. 나는 두 개 다였다. 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적고 계신가요? 네. 이게 제가 뭐 온라인 강의긴 하지만 쌍방이 되면 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당연히 두 가지 다 역시 여기 오신 분들은 두 가지 다 하신 분이 좀 있겠죠. 또 원장님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는 실장이었다. 사실 말을 잘 들으면 일을 잘하긴 하는데 꼭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라주시군요. 제가 핸드폰도 보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네, 유형도 있죠. 원장님들이 NT가 많아요. INTJ이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둘 다 아니었으면, 좀, 잘하셔야 돼요. 일은 잘했었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저 조카가 6년 차거든요. 남자 위생사인데, 어제 안 그래도 휴가라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가 조카를 치과 위생과에 보냈을 때는, 남자애를 보냈을 때는, 10년 차쯤 되면은, 경영을 할 수 있는 이 되었으면 싶었거든요. 지금 6년 차고 5년 차까지는 한 병원급에서 일을 잘했어요. 팀장 달고 나와줬거든요. 이제 다음에는 본인 집 앞에 가장, 원장님 한 분이지만 실력 있는 원장님 병원에서 직원 4명인 병원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거기 그렇게 좀 규모가 있는 데로 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쓰고 싶지 않고 일만 하고 싶다고 해서 우선은, 오케이.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 내가 7년 차쯤 될 때는 쉬고 난 다음에 번아웃이 된 거니까 쉬고 난 다음에 지금 9월쯤 되면 이제는 사실 규모인데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차에 남자 위생사가 가야 될 어떤 커리어 패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규모를 갔을 때 좀 다양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직원 관리라는 것도 규모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경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 꼭 체크한 항목이 있어요. 본인이 일했던 치과의 규모, 체험회 때 직원 몇 명이었는지를 적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지금 현재 취업하는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데서 일한 실장급들은 혹은 고년차급들은 좀 더 큰 규모로 와버리면 어린이집부터가 조금 난항을 겪어요. 어린이집도 좀 쉽지 않고 부서 간의 갈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면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자, 제가 정보력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오픈 채팅방 가입되어 있는 거 뭐 개수를 한번 여쭤볼까요? 한 개, 혹은 두 군데, 세 군데. 오픈 채팅방 아시죠? 음,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군데. 10개 이상? 저기요, 김미영님, 10개 이상이면 카톡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구남정님은 네 군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6개도 있으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야, 이제 원장님들은 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걸 이제는 톡방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도 있으시네요. 네. 정보력은 치과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활동인데 사실은 저희 덴탈위키는 네이버 기반의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글을 쓰고 정보를 얻어가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카페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카페는 거의 뭐 직원 구인이나 아니면은 뭐 강의를 보기 위한 홈페이지 정도의 용도로만 쓰게 되고 사람들이 전부 좀 더 빨리 답을 얻을 수 있는 톡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톡방들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고요. 뭐 저 실장사관학교 것도 뭐 있고 뭐 아니면 뭐 저희 에나멜 톡이라고 예전에 있던 것도 있고 시즈톡도 있고 원장들 또 원장님들은 사실은 모아된 쪽이시나 각자 어떻게 보면 각 커뮤니티가 좀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않는 것 같아요. 신문? 오케이, 참고는 하죠. 하지만 잘 읽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문보다는 개인 톡방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덴탈위키도 덴키톡톡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782명이 있는데 어, 물론 이 방에서 저희는 사실 거의 실장이나 원장님급들밖에 없으시니까 다른 톡방보다는 저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뭐 그 스텝에 대한 불만은 좀 얘기해도 막 공감해줘요. 해주고 또 가끔은 이거 임상 정리도 물으면 임상에 대한 답을 또 원장님들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는 성격이 오픈 채팅방이 실장과 원장들이 모여있는 방이 컨셉이니까 그 외의 분들은 뭐 실장이 되고 싶은 분들이거나 오겠죠. 뭐 다른 방도 각자의 그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후배들이 모이는 방도 당연히 있겠죠? 전현사분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을 겁니다. 그 방에 가면 또 뭘 하겠습니까? 저희 원장님과 실장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겠죠. 그리고 보험 채팅방에 들어가면 또 보험에 관련된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어. 그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 나 지금 방금 카톡방에 쓰는데 못 적었다.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그러면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는 건가를 한번 찾아봐야 될 상황이고요. 혹은 실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여쭤보면 어떤 게 있냐? 어떤 걸 물어볼까? 바뀐 보험 청구법. 올 7월부터 바뀐 보험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무슨 항목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상에서 바뀐 거를 직원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 이걸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세법이 개정된 게 있어. 개정된 거를 또 알고 계신가요? 엑셀로 통계내는 거를 잘 하고 계신가요?
덴트웹에서 해준 엑셀 통계만으로는 사실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필요한 정보에 따라 사실 넣고 빼서 우리 병원이 지금 필요한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분기에 다음 혹은 내년에 해야 되는 것들을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는 어떤 통계를 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혹은 새로운 서비스 뭔가 도입을 할까 고민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께 보고를 하는데 매번 이 보고 말고 다른 걸 한번 바꿔볼까? 특히 원장님이 N이야. NT나 NF야. 보고 방법 좀 바꿔주시면요.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N들이 좀 새로운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을까? 이 중에서 나는 몇 가지를 신경 쓰고 있을까? 또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원장님하고 우리가 지금 말했지만 실장은 경영자거든요. 중간 관리자라고 표현하는데 경영자라서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임상과 보험은요, 직원들 다 알아요. 임상은 오히려 오래 있는 애들이 더 잘하기도 하고요. 손이 더 좋을 테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또, 보험은, 보험 청구를 사실 직원들 다 자격증 따잖아요. 이래저래 다 아는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두 가지로는 내가 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디, 중간에, 어, 병원에 의원급에서 한 2, 3년 일을 하고 병원급을 취업을 했거든요. 병원급에 내가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직원들 제일 먼저 뭘 하죠? 파악하죠. 얘가 얼마나 알고 있는 아이인지, 딱 이렇게 감을 봐요. 감을 봐도 물어봤는데 답이 나오면, 얘 좀 안 해? 무시하지 않아. 근데 답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좀 소위 말하면 밟힌다. 왜냐면 경력자니까. 그런 걸 제가 경험했던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후배들이 워낙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많아서 되더라는 거죠. 요새는 여러분의 공부 누가 하러 오신지 아세요? 저희 강의하면요. 이제는 한 25%는 4명 중에 1명은 원장님들인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뭘 공부하러 오냐면 지금 오늘도 들어오시는 원장님 있어요. 오늘 들어오는 원장님은 왜 왔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헤드헌팅을 하고 싶어서 오셨을까, 실장을? 아니면 정말 애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오신 걸까? 진짜 궁금해요. 아니면 원장님도 헤드헌팅을 당하고 싶으신 건가? 물론 원장님도 가능하지만 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저희 수요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제목 보면 진료 시스템 만들기, 뭐 CS 레벨업, 소아 교정 상담, 뭐 인상 체득, 예방, 치과 노무 세무, 치과 이벤트 상담 레시피, 뭐 사보험, MBTI 사주, 뭐 등등등 진짜 공부하러 틈틈이 와요. 근데 심지어는 언제 하냐? 지금처럼 밤 9시에. 제가 제 친구들은 뭐 기업에 있는 친구도 많고 대부분 장을 하고 있는 나이대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야, 뭐 제가 강의하러 밤에 9시 되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 무슨 밤에 공부를 해? 그러면서 치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쪽에 메디컬에 있는 분들도 그래요. 치과는 왜 이렇게 뭘 공부한다는 거지?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경영 공부부터 임상, 상담, 뭐 등등등 사람 심리부터 공부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다르긴 하죠.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정보력이라는 거, 실력이라는 것들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또 이걸 갖고 본인이 포트폴리오에 짤 때 잘 활용을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마지막 끝에쯤에 보일 텐데, 뭐 의료법, 노인 환자, 그다음에 뭐 보험 청구 실무 사례, 스캔, 뭐 리콜, 인사관리, 뭐 조직 갈등, 인사만사, 인사관리 과정 뭐 등등등 진짜 생각보다 일반 다른 이제 기업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내용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치과계는 급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네, 높은 편입니다. 제가 연봉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와, 나 그렇게 칼퇴근하고 그 급여 받으면 너는 그 치과 실장하고 싶다고. 훨씬 좋다고. 또 여성 원장님들의 남편분들은 또 일반 회사분들도 있으신데 그 원장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쉽게 일하는 건 아니다. 우리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제가 어필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병원이 좀 더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진짜 사회에 나와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들 열심히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공부 때 가끔 뵀던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뵙는 분들도 이름이 낯선 분도 많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억대한 봉사가 되려고 하거나 누군가한테 스카우트 당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실력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실장님들의 공통점 하나 더. 예,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소개로 정말 잘하신 분은 소개로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그 지역에 소문난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실 원장님들이 저 친구 저 병원에서 나오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고 언젠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장님이셨어요? 그 소문나신 분? 근데 실장님 제가 소문이 났어요? 네, 실장님 되게 유명하세요. 라고 말하는 본인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로 아는 경우도 있고 물론 서울 경기권은 그렇게 해서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맥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뭐, 저희 덴탈위키도 당연히 있는데, 저 덴탈위키, 저희 멤버들, 강사를 했던지 아니면 실장 사관학교를 하신 분들은 제 멤버십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 제가 그분들이 언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들의 배경이 인맥이 되어 드립니다. 왜냐면, 절 하나를 가진 것도 인맥이고, 또 여러분이랑 아는 거면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그 인맥들이 또 저의 인맥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좋은 사람들,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많이 만나면요.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 있거나 뭔가 알고 싶을 때 서로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죠. 제가 비에냐이라고 한 1년 정도 제가 제가 워낙 인사관리 이쪽이 제가 대학원 전공이기도 했고요.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조찬 모임을 나갔습니다. 제 돈 내고. 이 비에냐이라는 모임은 조찬 모임입니다. 내 돈 내고 1년 회비 140만 원 내고 매주 아침 6시 반까지 도착을 해서 2시간 반 동안 자기 어떻게 보면은 사업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그때 내는 그 호텔의 조찬도요 10만 원은 자기 돈 내고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모임은 장을 하나 마련해 둔 거지 보통 네트워크 사업 다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건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야. 그냥 물건 파는 것도 없는데 여기서 내 사업을 자랑하고 서로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그걸 자리 만든 것만 해도 한 명당 14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동네에서 뭐 벼농사 짓는데 힘들다, 과수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일 내가 도와주고 너가 그 일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막 품앗이한 것처럼 여기는 여기 온 사람들끼리 내가 만약에 장례식장을 가야 된다. 그럼 장례식장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거 이용해주고 미용실을 갈 거야. 그럼 이 사람의 미용실을 가준다거나 혹은 여기가 병원 한방병원 이런 데서도 보면은 오프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한방병원은 오프라인 마케팅 사람들을 통해서 사가고 나면 이 사람을 이 병원을 가면 혜택을 본다거나 서로가 서로의 직업을 활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같아요. 그거 하나로 1년 1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40 곱하기 여기가 이 조직이 1년에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만 해도 500명이 넘게 있어요. 500명. 이 지역에만.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살거든요. 집이 대구인데 대구에서만 해도 비에냐이라는 이 챕터에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꼭다기에 있는 사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회비를 나눠서 어떻게 보면 층별로 가지겠죠.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저도 사실은 전 일은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대구는 잘 사는 걸 대구에 사는 거다 보니까 사실 대구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제가 1년 하고 딱 그만뒀습니다. 저는 다 경험하러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게 된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알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맥들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인맥이라는 건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든 우리 한국은 좀 다단계 형태로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또 그걸로 성공하기도 하고요. 40대 넘는 사람들 주부들이 화장품 쓰는 것 중에 아모레, 태평양 이런 거 쓴 사람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단계와 연결된 어떤 제품들을 쓸 겁니다. 제품력이 좋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소개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실장님들도 좀 병원이 좀 오래되어 있는 병원이거나 실장님들이요. 외부 나가서 활동하세요. 어떤 남자분들은 방범 무슨 그 지역 방범 활동하는 걸로 하시거나 어떤 분들은 그 운동, 테니스
하거나 이런 병원 쪽이나 라이온스나 뭐 우리가 라이온스, 로타리, 뭐 비에나 이런 것들도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인데 지역 모임에 가서 활동하면서 그다음에 그 통해서 치과 있다고? 그런데 그 병원 갈래요. 하게 자연스럽게 끌고 오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원이 많은 병원들은 실장급들이 연차가 높잖아요. 그 실장님들은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활동하는 것도 본인들이 실장이면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름은 저희가 얼마나 어떤 인맥을 갖고 있냐가 또 그 지역에서, 병원에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실장님들, 잘 나가는 실장님들 공통점, 인맥 네트워크, 제가 그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라는 거, 정보력 말씀드렸어요. 정보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직원 관리,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랑 성격은 일 잘하는 실장님들은요, 성격 만듭니다. 일할 때 성격이랑 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잘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보라고 제가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 잘하는 실장님들의 특징을 알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되려면 내 역량에 뭘 더하면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서 내가 실장이라고 포트폴리오를 줄 때는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이력서 워낙 제가 많이 보니까, 면접도 많이 보니까, 이력서 보면 사실 너무 틈이 보여요. 아니, 이 이력을 왜 쓴 거지? 하는 것도 많아요. 자주 옮겼는데 이걸 왜 쓴 거지?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이력서 중에 9년 차인데, 정말 짧게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파트타임 하러 왔대요. 파트타임 전문이래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른 거래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치과로는 어떻게든 자기 손은 괜찮기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자기 영어 공부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속으로는 제가 어휴 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가능할 텐데 그리고 이게 9년 차하고 손이 좋다고 하면 이 치과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선배를 못 만났나? 왜 이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커리어를 어떻게 쌓냐가 중요하죠. 근데 연차별 필요 역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지나왔을 거고 뭐 3년 차까지는 비장하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4에서 6년 차는 웬만하면 다 할 것 같아. 진로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뭐 5년 차가 진료실 쪽에 이제 7년 차 이상이야. 그럼 얘는 그냥 진짜 이미 익숙한 거예요. 너무 잘해. 이제 와서 고민이지. 내가 그러면 앞으로 데스크를 갈 거냐, 상담으로 갈 거냐, 계속 진료실 있을 거냐, 라는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실장 일을 한다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직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어느 쯤에 연차에 있는 애들에 따라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의 커리어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가 특징이 있을 텐데, 지금 이 필요 영역이 뭐가 필요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7년차 미만은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차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과 상담을 해볼 때 걔들 출신을 물어봐요. 어떤 커리어에 쌓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진료실에서 일을 하다가 온 건지, 그 진료실에서 일하다가 데스크 앤 상담, 데스크랑 상담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규모가 좀 작은 곳일 겁니다. 실장님이 데스크를 보시면서 상담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실장을 간 분도 여기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진료실에 있다가 진료실엔 데스크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규모가 더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실장님이 진료실 쪽으로 더 일을 잘해.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진료실 쪽의 연차가 아직 데스크는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혹은 직원이 진짜 5인 미만이라 오프를 쓰면 실장님이 그냥 진료실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는 비워놓는 경우도 있는 규모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데스크부터 출발하신 분도 있어요. 비전공자인 경우에 당연히 데스크에서 출발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저도 예전에 초기에 제가 함께 뛰었던 위생사분은 1년차 때부터 데스크로 나왔더라고요. 그 병원에 1년차 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진료실, 한 명 데스크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어느 치과 교육회사 대표인데요. 그렇게 처음부터 위생사지만 데스크로 간 친구도 있어요. 워낙에 자기도 적성에 더 잘 맞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데스크에 있다가 진료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상담을 잘해서 상담하다가 실장을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10년 차 혹은 7년 차, 연차 동안 경력을 어떻게 쌓아왔냐 잘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제 조카 여기 들었지만, 제 조카 1, 2, 3이 있어요. 1, 2, 3 다 취위생사예요. 지금 1이 지금 6년 차인 남자인데, 이 친구는 진료실에 당연히 있지만, 진료 손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진료실을 잘했기 때문에, 진료실 쪽으로 쭉 갈까? 왜냐면 안정적이니까 이미. 다음 부서로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겨요. 제 두 번째 실장, 우리 위생사인 조카는, 얘는 지금 아직 지금 2년 차거든요. 얘는 지금 고민인 게 아직 진료실 실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형이 MBTI에서 T예요. TJ예요, TJ. TJ다 보니까 제가 데스크는 안 맞겠다 생각을 했어요. 유형으로 봤을 때. 응대가 좀 편하거나 가는 또 내향이야. I야. ITJ야. 그러면 진짜 고민이죠. 원장님은 ITJ 많죠. INTJ, ISTJ 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직원들은 이 유형이면 진료실 쪽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스크로 나가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아까 말했지만 원래 실력이 있거나 노력하는 애들은 NTJ든 STJ든 상관없이 그냥 잘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성향으로 보자고 하면 이 친구는 진료실에 있으면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우리 지금 조카가 학생이거든요. 치생과 학생. 그, 사실 자기 손재주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넌 처음부터 데스크로 가자.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향과, 그 다음에 실력과, 이런 것들을 소실을 고민해 봤을 때, 치과 안에서도 갈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나의 커리어 전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지금 커리어를 나 어떻게 쌓아왔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다음에 갈 방향도 당연히 보일 겁니다. 실장의 종류가 데스크 실장도 있고, 이제 진료실 실장도 있고, 상담 실장도 많고, 뭐 진료실 실장도 있고, 또 뭐 경영실장들도 있어요. 규모가 큰 데는 경영실장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은 경영실장으로 한 병원 두 군데 이렇게 관리해주면서 자기 역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파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좀 생기셔야 돼요. 몇 년 차까지 어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갈 거야. 되어 있으면 지금 7, 8년 차쯤 되는 친구들은 기술 실장을 했거나 데스크 실장이 됐으면 지금 하고 있는 실력을 쌓으려고 할 건데 하면서 플러스 뭐 상담이든 보험이든 뭔가를 좀 더 경영이든 뭔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해야 돼요. 바로 딱 실장으로 그 역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잘하는 걸 하면서 플러스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토핑을 얹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이 연습이 좀 잘 된 거를 이 토핑이 된 게 또 나의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토핑으로 했던 어떻게 보면은 데스크 실장하거나 상담 실장을 하다가 총괄 실장 가기 전까지 경영 공부를 계속 하다가 경영까지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데스크나 상담 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경영 실장을 하거나 혹은 지금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단계가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보험 강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보험 강사였어요, 처음에. 보험 강사, 그다음 데스크 강사였다가 지금 제가 보험이랑 데스크 강의를 안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죠. 지금은 제 경영 강의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심리 강의를 하고 있거나.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걸 거쳐가는 기간인 거죠. 근데 그걸 꼭 잘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 실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진료실 직원인 경우에는 장점이 임상은 좋지만, 단점이 문서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서비스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왜 서비스 능력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면 마스크를 오래 끼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끼고 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서비스적인 그 화술이나 응대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부터 실습도 어디로 가셨어요? 치과만 가셨잖아요. 치과 아니고 다른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경영 지식이 부족하거나 마케팅이 부족하거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연차가 쌓이면서. 그럼 비전공자 데스크 쪽 사람들은 장점이 문서 능력 좋고 서비스 좋은 사람. 근데 이게 없다고요? 우리 병원 코디가? 그럼 얘는 장점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쓴 건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야 환자 응대거나 컴플레인 응대를 좀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경험 했는지. 그래서 코디를 뽑을 때는 오히려 다양한 경력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사람들 전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심지어 어디서 헤드헌팅 하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카페나 이런 데서 일 되게 친절하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꼬드깁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 정도 서비스력이면 괜찮다. 한번 해보자. 혹은 제가 최근에는 스타벅스 쪽에서 매니저한 친구들도 병원 코디로 이렇게 픽업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스타벅스 직원들 그 급여가 높진 않아요. 다 정직원이긴 하지만. 근데 이미 태도를 다 배워왔거든요. 그 태도를 가지고 치과에서 가리키면 훨씬 더 쓸 수가 좋더라고요. 서비스력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임상 지식이 부족한 거는 공부를 해야죠. 왜? 임상 지식이 부족하면 상담에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건 뭐냐면요. 뭘까요? 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너무 뻔한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열정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9시에 월요일날 그것도 월요일인데 공부하러 왔단 말이야. 그것도 내 돈 내고. 지금 2만 원 병원에서 내준 것보단 본인 내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열정 있는 분들이고요. 성품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부모님한테 가서 다시 태어나서 교육받고 와야 되는 거라. 센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치과 생활하면서 다 요청받지 않았어요? 센스 있었으면 좋겠다. 센스 있는 직원이 왔냐? 그게 우리 가장 큰 특징인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센스가 뭘지 여러분 한번 적어줘보실래요? 원장님들 평가는 센스 있는 직원. 제가 답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의가 궁금합니다. 채팅방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볼게요. 어떻게 보면, 아까 눈치가 빠른, 눈동자만 옮겨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직원. 네, 맞습니다. 고남정님이 경단을 입사하고 막내 때는 공부 안 했는데 지금은 직급 달고 공부한다. 좋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알아서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맞습니까? 알잘딱, 깔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에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다음에 뭘 할지 아는 사람. 나 그 이상 바란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다음에 뭐 할 건지만 알고 알았으면 좋겠다. 왜 매번 하는데 왜 매번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박했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소박한 꿈을 꾸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다음에 원장님은 뭘 할 건지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우리 조카한테 말했거든. 너 일할 때 잘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막, 자기 일 잘한 사람 아닌데요. 그러는 거야. 너는 그럼 뭘 잘하냐? 나 그냥 그 어시할 때 원장이 뭘 할지 그냥 다 안 보인대요. 그리고 어시하면서 하품하거나 딴짓하면 원장님도 다 보인다는 거야. 알아, 자기는. 그래서 자기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너 그거밖에 없는데. 야, 그게 잘하는 거다, 얘야.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조차 잘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죠. 얘가 그래도 좀 일 잘한다고 평가받은 이유가 있구나. 기획력. 실장쯤 된다. 기획력이 좋아야죠. 뭔가 교육을 들었어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그냥 제 덴트 강의 있었거든요. 덴트 강의 들었어. 아니 이게 뭐 헤드헌팅 걸 들었어. 뭘 듣더라도 여기서 내가 이거 한번 갖고 와서 뭔가를 해볼까 병원에? 이게 기획력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치과에 뭘 새롭게 한번 해보지? 다른 병원에 케이스 갖고 와도 괜찮아. 그래갖고 우리 병원에 맞추는 것도 기획력이에요. 보통 기업에서 기획력은 새로운 걸 막 기획부 이러면 얼마나 새로운 거 뭔가 세팅을 하는 거 뭔가 정확하게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 부서의 의미거든요. 근데 치과는 그까지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육 듣고 온 그 열정으로 들은 걸 이렇게 잘 카피해서 만들 수만 있어도요. 되게 좋은 거죠. 문제 해결 능력. 그거는 정말 네 이거는 다양한 경험이 만들어준다고 봐요. 실장 1년차 때랑 실장 10년 차는 문제 해결 능력이 다릅니다. 왜? 경력이 다르잖아요. 다양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마지막 직장이 치과가 그 100명이 넘는 치과였어요. 근데 제가 딱 5년 다녔거든요,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병원에서 5년은 곱하기 다른 병원 한 10군데 한 거랑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컴플레인도 진짜 다른 병원에 곱하기 10배니까. 워낙 규모가 크니까 다양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빨라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경력이랑. 그래서 경력은 중요하다. 지식 경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업무를 한번 정리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하루 업무? 매 똑같지 뭐. 출근하고 접수하고 뭐 예약표 뽑고 붙이고 환자 보고 뭐 그리고 퇴근할 때 뭐 결산하고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업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표는 제가 10년
제 치과 초기에 왔을 때 정리했던 것들 같은. 그래도 마인드맵이 있었거든요. 마인드맵이 있었는데, 제가 저는 해보니까, 오전에 한 일, 오후에 한 일이 따르더라고요. 오전에 시간으로 봤을 때, 오전에는 어제 차트 정리하고, 뭐, 그땐 차트, 종이차트 막 할 때니까, 임플란트 환자, 오늘 제네원 환자, 신한 환자 구분해서 차트 정리하고, 시간 정리하고, 엑셀 이용해서 적게하고, 내일 예약 환자. 하나로 적혀본 거 옛날 맞죠? 어제 보초 장부 확인, 미기재 한거 확인하고, 예약표 붙이고, 오전에 근무 전에 하는 거. 오후에는 내일 차트 찾기, 원장님 별로, 날짜 도장 찍기, 네, 추억의 날짜 도장 찍기인데, 종이 그때 도장 찍었거든요. 오늘 며칠 하는 거. 예약, 신안, 구안, 신안, 변경, 브레이크, 환자 다 확인하기, 원장님 별로. 112콜, 문자, 전화, 진료표 작성 후 홈페이지 올리기, 뭐, 보철 제작 여부, 완성과 리메이크란 변경사항, 정산. 저 일 잘하는 일 맞았죠. 이때도 딱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것만 확인하면 나중에 뭐 수납, 접수, 예약, 청구, 전화 상담, 일부 결제, 서식 준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화 상담만 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7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상담도 예약 변경 확인, 시간이 예약한 경우, 병원 길을 물어보는 경우, 지금이야 내비가 있으니까 다 알아서 오지만 치료 내용 상담, 가격 상담, 외부 관련 전화, 서류 부탁. 이거를 예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후배가 생기니까 여기 갈려요가 페이지 적어서 페이지. 뒤에 이거를 목차로 쓰고요. 그 페이지 가면 문구가 다 있게 만들었어요. 멘트들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전화 병원 길 안내 예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전 안 하는 친구들은 어디서 오는지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어느 쪽 방향인지. 그런 것도 다 예신으로 만들어 놓게 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업무를 내일 하고 있는 업무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 엑셀로 작업을 했는데 엑셀은 하는 업무 데스크, 여기 실장님 데스크도 같이 보는 실장님인데 1일 업무, 주간 업무, 월간 업무가 좀 밑에 있을 건데 1일 업무도 내 업무가 어디에 있는 건지 환경 정리인지 리콜인지 결제 및 이체 확인, 업무일지, 일일 수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일에 파일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파일이 어딨냐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업무인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적게 만들었어요. 리콜도 덴트웹인 경우는 건당 1에서 5분이잖아요. 여기 지금 지웠지만 여기 뭐가 있냐. 각 담당자, 업체 연락처, 그 다음에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 여기 네이버 아이디 비번이 있습니다. 아이디 비번. 그래서 이거 표 하나만 보면 이 일을 언제 하고 누가 하고 아이디 비번부터 내용이 다 세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 1은 매일 하는 거. 여기 1이니까 수시로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주간은 주가 몰려 있을 겁니다. 이래서 내가 하는 업무가 한 장에서 업무 임기표도 되고 매뉴얼도 되게 만들어지게 껐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 커리어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잖아요. 여기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면요. 덴탈위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덴탈위키 홈페이지입니다. 덴탈위키 치시면 나오는데 그리고 실장 진단이라고 있고요. 병원 진단이 있어요. 헤드헌팅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실장 진단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아까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나오네요. 이게 영양 체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140문항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시작하시면 나중에 이름이랑 결과 하시고 다음 단계 가면 뭐 저희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본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하신 분들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름 빨리 지워야지. 네, 지난번에 하신 분일 건데 영양지수가 제가 파트를 뭘로 나눴냐 과목별로 데스크, 경영, 진료실, 상담, 보험 청구, 태도라고 봤습니다. 점수를 봤더니 76점 점수가 쭉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 부족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헤드헌팅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봤을 때는 이 점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 파트가 좀 작네라고 보이시긴 하죠. 또 하나 이분은 거의 100점이에요. 196, 90, 86, 100인데 거의 뭐 완성형에 가깝죠. 이분은 뭐 잘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물론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가평가기 때문에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제가 이분은 잘 알거든요. 이분 잘하는 분 맞아요. 저희 13기 강사 과정을 했으니 지금 40대 초중반이실 거고 그리고 공부하신 지 진짜 오래됐고 정말 개원병원 세팅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점수가 100, 96, 90, 86 등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뭐, 이 사람은 어느 태도가 되게 좋다. 어떤 건 좀 부족하니까 개인 코치하면 좋겠다라고 뭐 말은 했지만, 이런 커리어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역량이 아까 그 그래프에서 어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실 거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헤드헌팅 적합자, 뭐, 하다 아니다 막 나왔죠. 네, 전화번호가 있어서 진단 결과가 딱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아닌지도 표현한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면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시고 이번에 후기까지 써주신 분한테는 제가 상담하는 게 한 시간에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원장님들은 좀 더 비싸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걸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후기를 내일 오후까지 써주신 분, 그리고 본인 진단해서 갖고 오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스케줄 좀 잡아볼게요. 잡아서 본인 개인 상담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 자, 이런 분들도 실력이 다 좋다고 해서 헤드헌팅을 받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포장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포장. 내 포장이 뭐가 있어요? 이력서들 아닐까요? 이력서를 좀 더 남들과 다른,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봐야죠.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잘 포장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력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받을 때 혹시 이력서 좀 가지고 오시면 제가 좋겠어요. 좋겠고, 누가 헤드헌팅을 받냐? 뭐 이렇게 제가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실장님이신데 이렇게 데스크 오래 하신 분인데 서술형으로 이렇게 자기 업무를 한 장짜리 이력서 말고 가져가요. 내 업무가 뭘 하고 있고 기타 업무 뭐가 있고 연간 업무 뭘 한다 정리되어 있고 그래프형으로도 딱 역량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력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력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업무 기술서랑 면접 볼 때 이런 걸 딱 가져오는 사람이면 이거 이 사람이 급여를 얼마나 달라고 해도 줘야 될 것 같아. 왜? 본 적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포장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누가 헤드헌팅을 받는가 한 번 더. 여러분이 그 이력서 쓸 때 그 한 문장 되게 뻔할 것 같지만 이거 잘 적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 제가 그 공부하면서 마케팅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마케팅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냐? 그 각 층별로 있대요. 층별 한 층에 한 8층인가 6층인가 거기에 딱 그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앞에 딱 책상이 있고 면접관들이 앉아 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열렸다가 닫힐 때까지 자기 표현을 해야 돼. 자기 어필을 해야 돼. 그게 오케이 되면 내리라 그러는데. 왜냐면 마케팅 회사니까 기획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열렸다 닫히는 시간이 몇 초 걸릴까요, 여러분? 한 10초예요. 10초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10초를 맞춰놨어. 10초 안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건 딱 한 문장이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좀 드릴게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실장 김소원입니다. 딱 봐도 이 사람 에너지가 밝구나가 함께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와요. 키워드. 두 번째, F는 아니야, T야. 그러다 보니까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공정함과 따뜻함을 지닌 실장 김소원입니다. 네, 이게 딱 보면 이 사람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세 번째, 장점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실장 김소원입니다. 네 번째,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정확히 다 아는 실장, 정확히 다 안돼 아는 건 실장 김소원입니다. 명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문장을 이분은 카피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나의 표현을 난 어떤 사람인가 고민을 하세요. 또 뜬금없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걸 하시면 너무 안 어울려요. 알아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데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해서 그 문장을 가지는 수 있는 정의가 된 사람? 헤드헌팅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헤드헌팅 받으려면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문을 내냐. 나 역량은 소문을 내야 돼. 원장님이 소문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로서 브랜딩이 되신 분도 있어요. 보험 강사면 보험은 잘할 거 아니야. 그죠? 상담 강사면 상담은 잘할 거 아니야. 그 파트는 명확하게 자기 역량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뭐 자기 글을 쓴다거나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은 저희한테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면 제가 항상 그 실장님들 그 공지들이나 그 의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지역이나 역량이 매치가 되면 이렇게 연결해 드려요. 아까 그래프상 다 완벽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원장님들이. 상담력이 필요한 병원이 있고요, 실장 중에. 데스크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병원이 있어요. 이미 상담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 병원에 필요한 거였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몸값이 올라가지. 다 잘할 수 있는 병원에 내가 상담 되게 잘해. 근데 내가 지금 이력서 낸 병원이 다 상담 잘하는 애들이 많아. 상담실 다 있어. 그럼 나는 이미 역량을 사실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홈페이지 아까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명한 실장은요, 우선은 어, 이게 원장님과 직원 사이의 균형점을 잘 잡는 실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시기 질투도 좀 덜 받고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잡고 직원들이 일을 더 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또 직원들 잘 키워줘야죠, 후배들을. 그런 실장님들이 현명한 겁니다. 원장님은 생각하기에 실장이 노조위원장 같다 그러고, 직원들은 실장님이 원장님 편인 것 같다고. 그럼 이 실장은 망한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 생각에 실장님 내 편인 것 같고, 실장님 내 편이잖아. 라고 생각해야 되고, 직원도 실장님은 우리 편이잖아. 라고 생각해야 이 실장님 되게 현명하신 분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영어 언더스탠딩이 어원인데요. 언더스탠딩 뜻 아시죠, 여러분? 이해. 그러니까 언더, 아래 스탠딩 서 있으면 그러니까 위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어봐야, 어려움이 있어봐야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텝부터 차근차근 밝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직원들도 마음도 알고 그다음 환자들 마음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언더스탠딩이 잘 되는 실장이 현명한 실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획력을 올리려면 우선 책도 좀 읽어주셔야 되고요. 강의도 좀 들어주셔야 되고요. 뭔가 많이 듣고 또 알마인드 같은 마인드맵 제가 잘 쓰는 편인데 마인드맵 같은 거 이거 무료거든요. 이런 거 좀 써보기도 하고요. 뭔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그 알마인드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면 한 장에 딱 보여준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소개팅 갔을 때 체크사항이 내면과 외면 이거 사실 미시라고 해서 MEC라고 경영적 기법인데요. 놓치지 않게 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컨설턴트 과정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내면에는 뭐 보려면 내면을 보려면 뭘 봐야 되지? 성격, 취미 보면 알 수 있대. 성격은 뭘로 봐야면 돼? 식습관, 종교, 부모님 성격, 친구 관계, 혈액형 보면 성격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빠진 게 없죠. 취미도 내가 취미, 요리를 잘하는지, 주량이 어떤지, 동호회 활동이 있는지, 내 취향이 뭔지, 주말에 뭐 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취미 활동을 알 수 있어. 외면은 딱 볼 수 있잖아요. 생김새, 피부, 몸매, 헤어스타일, 주로 입는 패션, 메이크업 존을 보면 이 사람의 외면도 생김새가 파악이 되죠. 능력은 직업과 연봉을 하면 다 알아. 자, 소개팅 가서 질문 뭐 하지? 은근슬쩍 질문들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눈으로 파악되는 거야. 그냥 보는 거고. 나 점수 매기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점수가. 이것도 이게 뭐지 싶겠지만 제가 마인드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 장에 뭔가 딱 보여주는 거. 이게 기획력이거든요. 요약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장님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병원 분석하는 것 중에 제가 책 보면 일본 경영 책들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what, why, what, how만 알면 정의가 되더라. 뭐냐? why가 목적이고 what은 뭐 진행 상황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현실과 내가 원하는 선택, 상태, 목표가 상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난 지금 되게 연봉을 5천 받고 있는데 나 1억 받고 싶어. 자, 갭 차이가 뭐지? 봤어. 문제점 봤더니 내가 역량이 좀 부족하네? 이 병원에서는 원장님 병원 매출이 이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못 받겠네? 자, 원인. 대처 가능한 거. 내가 역량을 키운다. 이직을 한다. 매출 올려서 인센티브 제도를 요청해 본다. 내가 매출 올릴 수 있으니까. 대처 불가능한 거? 뭐, 그건 빼면 되죠. 해서, 실행 방안 어떻게 세우지? 컨셉 어떻게 잡지? 해서, 하우는 이 방법들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크리스 같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걸 보고는, 뭐, 시장 사관학교 듣는다. 커스턴트 과정을 듣는다. 아니면 뭐, 김소원 양 친해진다. 뭐 등등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치과에 한번 응용해 봤어요. 어떻게 해봤냐? 여기 치과가 목적이 뭐였냐면, 되게 인정받는 데스크예요. 왜? 데스크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 초짜밖에 없었어. 있다 보니까 환자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냐? 연락이 오면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또 환자 나왔다가 데스크 직원이 되게 초짜 같으면 아까 저 봤던 직원 불러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런 것들. 목적이 뭐냐면 얘네들 목적이 되게 독립적 업무로 되게 우리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목표를 잡은 거예요. 현실은 데스크를 무시하는데 원하는 상태는 모든 환자, 직원들이 다 나한테 우리 데스크 와서 정보를 물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처 가능한 거. 업무 숙지 해야지. 환자 숙지 해야지.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그래서 얘네들이요, 이게 제가 한번 딱 동기부여 줬더니만, 어떻게 했냐? 진짜 다음날 오는 환자, 그 예약 환자를 수시로 외웠어요. 외워서 몇 시에 누가 온다 다 외우고 케이스를 보고 난 다음에 환자가 오면은 우선은 딱 봤을 때, 누구누구 님이시죠라고 얼굴을 잘 몰라도 시간 정확하게 예약해서 오셨습니다 하면 바로 딱 누구라고 이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다 외우니까 다음 환자가 뭐 해야 될지도 이제 차트를 볼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로 데스크 직원들 한 달 만에 얘네들이 정말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인정하는 데스크 팀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툴을 이용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강의를 했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강의 떡잎부터 알아보지만 또 일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그래. 쟤들은 저래서 잘했나 보지 뭐. 라고 그냥 신경 안 쓰는 분도 흘려보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뒤에, 2년 뒤에 누가 헤드헌팅을 받거나 누가 연봉이 높아가냐면 됐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사람. 우선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내 역량 체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역량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걸 잘하는지 부족한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을 공부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사실 뭐 한 분 정도는 5분 정도 넘어갔긴 하지만 한 분 정도는 본인이 좀 고민스러운 거를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좀 적어주시면 제가 케이스를 좀 상담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있으실까요? 음. 아까 구남정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구남정님이 그래도 신청하셨을 때 좀 막내 때는 공부를 안 하셨는데 이제 공부하려고 막 마음 먹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 강의를 듣고 내가 지금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거, 이 강의를 신청했을 때 고민들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면 저야 좋죠. 네. 저희 병원은 총괄실장님이 기공사분이신데 저는 상담실장이고요. 근데 다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사실 뭐 실장쯤 되면 더 적고 계실 것 같은데 실장님 되면 사실 뭐 조무사든 위생사든 기공사든 비전공사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치가 총괄실장은 이미 경영 파트를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뛰어나면 다행이죠. 내가 뛰어난 선배를 같이 일해보면서 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고 넘어가냐, 이 병원에서 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 실장님하고 하는 거 잘 배워서 최대한 내 스킬로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실장을 못 만나서 일을 못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우셔서 다음 취업하실 때 실장 역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쌤은 너무 여기서 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장님, 여기 이가영 쌤 계신 원장님께 죄송하지만 내가 다음 성장 파트를 갈 때는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내 자리를 찾아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다영 선생님께서는 연차는 높은데 저연차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기본 교육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하는 걸 갖고 Q&A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질문에 맞게끔 답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도 컨설턴트를 키울 때 강사 출신들을 좋아해요. 강사 출신들은 남을 가르치려고 그거를 막 자기 잘하지만 더 이론을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정리를 잘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딴 병원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대략 배울 때 뭐 대충 배웠거나 그 이유를 모르고 배운 게 아닌가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같은 임상 배워도 누군가는 하려고 배우지만 누군가는 가르치려고 배우잖아요. 그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네요. 혹시 또 질문이? 실장님 면접 시 원장님께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을 갈 수 있을까요? 네. 원장님 물어보신 건가요? 우선은 실장 면접할 때 원장님, 그, 면접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실장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 실장이 어떤 역량이 좋은지, 궁금한 거 직원 관리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상담이든 데스크든 내가 원하는 그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실장 함부로 뽑으시면 정말 안 돼요. 급여가 낮나요? 요새 하다 내보내기도 힘들어. 근데 한두 달 하다 나가버리면 그 급여가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은. 익숙해져서 할만할 때 큰 급여 받다 나가버리면 병원도 손해, 그 사람도 손해. 그래서 면접 보실 때 실장들을 위한 질문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덴키도 질문지가 있거든요. 질문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질문지를 안 해놨는데, 어, 되게 좀 보여드리고 싶네. 아, 시승사 입장. 아, 네네네. 시승사 입장에서 실장 면접 본다고. 아, 본인이 면접 볼 때, 원장이 어떻게 어필하면 좋으냐? 그쵸. 어, 그러면 원장님한테 어떻게 하냐? 우선은 내가 가진 역량. 우선 말로 자신 있으면 말로 하시고요. 저 아까 문서 보여드렸죠? 이력서. 업무 경력 위주로. 어차피 내가 뭐 학교 어디 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딱 표가 내 경력이 얼만큼 되는지 내가 뭔 일을 잘하는지를 정리한 표가 있어야 돼요. 설명 구구절절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그렇게 글 안 읽어요. 표로 정리하셔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만든 문서가 있다면 문서 같은 경우나 환자를 잘 유치하거나 잘 응대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원장님하고 면접 볼 때 그걸 보여드리고 평가하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혹은 이번에 우리 업무 역량 평가서 덴탈위키에서 하신 거 캡처하셔갖고요. 이거 첨부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어필입니다. 네. 네, 우선은 제가 그 면접이 하나 보여드리고 볼까요? 면접 질문. 아닌데. 채용. 어, 면접 질문이 저희가 제가 표를 지금 찾고 있는데 볼게요. 뭐 제가 샘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샘플이 있으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열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여기 있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까지 보여드리고, 채용 면접 사전 질문지인데요. 뭐, 중요한 거, 제가 이거 중에 뭐, 이런 거 말고, 진료 파트, 각 파트별 점수를 간단하게 점수 체크할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 체크한 거 보고, 점수 체크를 보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들, 이거, 면접을 봤을 때 질문 사항들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마. 참고하셔서 이 질문을 내가 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 직업의식, 이거보다는, 치과를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질문이거나, 병원이 우리한테 환자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거나 실망한 고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하겠냐? 인생관, 혹은 뭐, 어, 다른 직업보다 더 자신 있는 부분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 좀 답을 좀 정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런 거 평가하거든요. 평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보고 이 질문 체크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점수 나온 걸 보고 결정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랑 같이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들 주문하고 있고요. 질문지 공유는 제가 우리 회사 컨설팅 병원에 제가 주는 거라서 딱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궁금한 게 질문 내용이에요. 평가 내용이에요. 양식 그대로 못 드리겠지만 내용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고, 목진사님 길게 써주셨네? 음, 안주하려는 실장님 곁에서 발전하는 실장이라는 눈치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나는 다음 기회가 있잖아. 치과 분야는 너무 좋아. 이직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잘났으면 움직이면 되죠. 전 연차는 많은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나의 영향이 형편없음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잘한다는 자신감도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급 자존감이 떨어졌지만 좀 더 공부해서 방향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사실 저걸 제가 보여드린 거는 공부 잘한 사람, 아닌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또 여러분도 오면서 경력을 어떻게 쌓았는지 본인이 몰랐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아직 실장을 하려면 저는 직각에서 80세까지 일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배님들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60세가 넘었어도. 그래서 그렇고 어, 초반에 원장님이랑 성향이 안 빨리 나와야죠. 실장님이면 빨리 나와야죠. 안 맞으면 서로 결혼도 했다가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관건이죠. 애 놓고 나면 헤어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장과 실장은 메리지예요. 오피스 메리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 나오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옮겨도 그렇고 또 옮겨도 그래. 그러면 이제는 고민해봐야 돼. 내가 문제인 거 아니야? 원장들 다 이런 스타일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바뀌어야죠, 뭐 이제. 그죠? 네. 제가 아, 제가 지금 사실 차 안에서 하다 보니 너무 덥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잘 집중해서 들으셨죠? 소음 없이. 네. 감사하고요. 우선 저희 홈페이지 가서 저기 영양 검진 해보시고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개별로 연락드려서 스케줄 잡겠습니다. 뭐
주인경님 답변이 문제가 질문이 뭐였지? 이거 하고 가야지. 앞에 제가 차례를 놓쳤나 봅니다. 주인경님이 잠깐만요. 이거 안 하고 가면 안 되지. 혼나지. 그죠? 주인경님 너무 앞에 하셔서 제가 놓쳤나 봐요. 아닌데 주인경님 거 없는데 혹시 찾아주시겠어요? 저 미영님? 주인경님 근데 놓친 게 있나 봐요. 초보 실장에서 이제 네네네 감사합니다. 시작 단계인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좀 수월해질까요? 아, 한 1년만 지나보세요. 2년만 지나보거나. 사실 이 초보 실장님이 어디서 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규모가 작은 데냐 큰 데냐에 따라 좀 다를 거고 선배가 있냐 없냐에 좀 차이가 있으실 텐데 우선은 2년은 해봅시다. 2년은. 해보시고 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모르는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지. 그리고 해야 할 건 많은데 치과를 위한 걸 먼저 해야 돼. 저를 위한 거. 치과를 위한 게 여러분을 위한 걸 겁니다. 치과를 해서 치과에 성과를 내는 게 내 성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경력이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걸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공한 그 프로젝트가 나의 경력이 되고 내가 면접 볼 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환자분이라 찾아보라 시간이 없지만, 교육까지 말하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면 숙련도가 떨어져서 힘들 거지만, 숙련도가 높아지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1년 뒤에도 원장님이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이직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그 1년 동안 내가 경력을 쌓고 요구도가 있는 병원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요구도 안 하는 원장님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원장님은 날 키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급 실장일 때는 좀 많이 시키는 병원이 좋아요. 음. 그래도 또 원장님이 또 이렇게 교육비 받아서 하세요. 교육비 지원받아서. 그러면 병원도 좋고 나도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바라는 원장님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좋은 밤 되시고 또 혹시나 뵐 수 있으면 개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